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간은 2026년 1월 6일 오후 1시 반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상가집을 갔다 오는 바람에 영상 업로드가 아침에 안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좀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썸네일 제목부터 영상을 좀 시작해 볼게요. 썸네일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에도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X로 좀 돌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NBC가 어제 뉴스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미국인 전략 비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쓰지 않고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하나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마두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 준비금이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X에는 이런 게 좀 구체화돼서 지금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요. 우리 아케이브 인플루언서 분이 올려주신 건데 2018년부터 약 USDT로 600억 달러 이상의 준비금을 조용히 축적을 해왔다. 어떻게 축적을 했냐? 이 베네수엘라는 일단 금과 석유를 팔아가지고 암호화폐로 축적을 하고 있었다. 그거로는 18년도에 베네수엘라는 73.2톤의 금을 수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추정을 해본 거고요. 금은 다시 터키, UAE, 이란을 거쳐서 이동한 후에 장외거래 브로커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된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석유 수익의 약 80%를 USDT로 받았다고 해요. 이후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금수학과 석유 결제를 합하면 약 6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유됐을 걸로 추정이 된다. 지금 USDT 기준으로 했을 때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조가 넘는 돈이고 60만 개라면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3%를 넘는 물량이에요. 2100만 개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비트코인을 지금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지금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 각종 온체인 데이터 기관에서 추적을 해봤으나 일단 온체인상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루트, USDT와 또 비트코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주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소로 장기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로 X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를 갖고 있죠. 이 주소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공개된 주소고요. 그 다음에 IBIT, ETF 주소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TR, 마이크로스트레이지도 정확한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로 이제 추정되는 게 약 60만 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2만 개를 압수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것까지 압수를 하면 거의 100만 개 전략 비축을 하는 수량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모론으로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매스컴에서 또 이걸 직접적으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CNBC 뉴스에서 앵커가 암호화폐 쪽에 이 해당 내용을 다뤘다. 어제 새벽에. 그래서 그 전체 유통량의 총 3% 정도 되고 크립토 스루스분 말로는 일단 미국에 한 번 압류를 한 비축을 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0억 달러, 60만 개의 물량이 미국으로 압수가 된다면 잠기는 물량이죠. 락업이 되는 물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우리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량이 잠기니까요. 네, 그런 뉴스의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월 2일 날부터 지금 신년 비트코인이 좋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그다음에 메이저 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 있죠. 이 시기에 맞춰서 1월 2일 날 하단에 보시면 1월 2일 날 멀린트렌님이 올려주셨던 온체인 자료였었는데요. 이걸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일 동안 약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들이 순매도에서 대량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걸 1월 2일 날 게시를 했었어요. 이 온체인 지표.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신년 랠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랙스완급 이번에 하락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알 수 없는 블랙스완급 하락.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락을 지금 겪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겁니다. 블랙스완급 하락이 코로나 때 20년도 코로나 빔이 터졌을 때와 같은 RSI의 부분에 있었다고 본인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35까지 빠졌었잖아요. 그 주봉상 RSI 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서 이분의 의견은 20년도 3월과 같은 지금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지? 라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이거를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기고를 하셨었어요. 지금에 와서 이게 맞아가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2020년 3월 코로나 빔 때예요. 이때도 저희가 35까지 주봉상 급격히 하락을 했었고,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19년 여름 랠리였습니다. 이후에 큰 블랙스완급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1년에 큰 불장을 맞이했었던 거죠. 지금 그 초입 부근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그 PMI, ISM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47.9로 14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48.4였는데 제조업 쪽 이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우리 비즈니스 사이클 모델을 추종하면은 50이 넘어야 저희 암호화폐든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큰 호재가 일어난다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 50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가 지금 연속적으로 매달 발표가 되고 있고, 12월 데이터였죠. 12월 데이터는 47.9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안 좋은 소식이었으나 어제 장 마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장은 다 좋게 마감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 PMI 지수를 후행성 지표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미지 사진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만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두 번째는 내구재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있다. 이 차트가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죠. 차트들이. 마찬가지로 M2 글로벌 통화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이 PMI 지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원자재 쪽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표는 다음 달에 발표될 PMI하고 연결을 고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지금 그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이런 말을 하세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 4%를 깜짝 기록을 했었지만 ISM 이 보고서를 보니까 12월에 성장한 미국 산업은 전체 산업의 11%에 불과했고, 이는 11월에 22%, 10월에 33%,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9%에서 지금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 그래서 성장세를 보인 산업이 11%, 지금 현재 11%까지 낮아져 있다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거고, 이런 게 경기 침체 국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캐피탈 온체인 보고서에는 PMI는 후행성 지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생산, 내구재, 그다음에 달러와 가치는 모두 선행 지표다. 이 부분들이 다 선행 지표다. M2도 그렇죠. 그래서 PMI가 실제로 이게 약세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지를 모니터링 하자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만 해석하는 관점은 굉장히 좋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장이나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타격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실현 손익을 좀 보시면 이게 7일 평균에 대한 실현 손익이거든요. 이 우측에 차트를 보시면, 그리고 이 막대를 잘 보셔야 돼요. 초록색이 이제 실현 손익, 이거는 이제 수익 구간인 거죠. 수익자들. 그다음에 실현 손실은 빨간색 막대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중에 7일 정도 반등하는 구간에 사람들은 지금 빨간색 막대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크기는 지난 22년도 이 하락장, 이 바닥권에서 나왔던 투매양하고 비슷한 투매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얘기는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투매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바닥을 찍는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2년도, 23년도 초에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이 빨간색 막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때와 동일한 지금 실현 손실이 투매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 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기까지 잠깐 보시고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약 94K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죠. 지금 이 음봉 보시면 주봉상 이 음봉이 크게 꽂혔던 1월 둘째 주 기준에 이 음봉이 고점이 96K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강력한 저항 구간은 96K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6K를 돌파하게 되면 바로 위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50주선이 97K 부근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장에서도 보셨지만
많은 분들은 현재 지금 이 반등하는 구간에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였죠. 자료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한 6주간 옆으로 횡보할 때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 가격 96, 97K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현금을 좀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선택을 이제 해야 될 때예요. 사실상. 그렇죠? 물론 이걸 돌파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저 코아나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현금이 없었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꾸준히 모으기를 하셨다가 지금 상승 이후에는 어느 정도 평단을 좀 낮춰 두신 분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 대해서 평단을 낮췄던 분들이 이 96, 97, 이 100K 부근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이 고점 뚫고 가는 모양을 26년도에 저희는 그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로 우리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시장 분위기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좋을 때는 미리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매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도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이 부분은 비중을 한 20 아니면 10% 정도라도 현금을 좀 챙겨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이 20주 이평선이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이클은 이게 연장이 돼서 26년도에는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 포트폴리오의 7, 80% 이상은 암호화폐를 들고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뚫고 넘어갔을 때 우린 비트코인을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해당 구간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폭의 상승이 예상이 되므로 그때도 이더리움 정리를 좀 하실 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차트 왔으니까 몇 개 더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3주 연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도미넌스의 하락. 비트코인이 지금 연초에 올라가면서 흥미롭게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주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미넌스는 오히려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봐야 될 게 테더 도미넌스 차트죠. 비트코인 가격과 반대로 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이 6.5%대가 그동안 3번의 고점이었습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드디어 좀 빠지는 그림의 2주 연속 큰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도 도미넌스도 여기 3.7 이 구간이죠. 24년 3월, 24년 12월 이때 큰 알트코인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테도 도미넌스도 쭉 빠져줘야 돼요. 앞으로 쭉 빠져서 3.7 이하로 갔을 때 큰 암호화폐 불장이 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달러 저는 26년도에 약세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97.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95 이하로의 달러 인덱스 구간이죠. 그 이유는 21년 때 이런 95 이하에서 95에서 99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이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았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를 했을 때 95 이하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을 경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다 과거에 있었던 팩트 지표예요. 그래서 가격을 이게 결정짓는 차트가 아니고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달러 인덱스가 있으면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이 돼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더리움도 지금 3,200불을 넘겨 있네요. 오히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차트가 비트코인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어요. 연말부터. 그래서 벌써 50주 선에 와 있어요.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구간이고요. 돌파를 했을 시 이 보이시는 이 고점, 21년의 고점과 24년 초, 24년 말에 우리 그 두 번의 고점, 총 여기 돌파한 거까지 3번의 고점인데 이 고점들을 이어놓은 이 트렌드 라인이 있죠. 넘겼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이 가격이 약 3,800불 정도가 돼요. 3,800불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돌파를 하면 전고점 트라이를 하러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 지금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웅축됐던 기간들이 많거든요. 많고 파고 다시 상승을 했고 눌린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더 확신이 되는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저는 비트코인보다도. 물론 이더리움이 상승하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차트는 좀 분석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지금 이 이더리움 차트는 굉장히 정직한 구간이다. 피보나치 레벨 한번 보시면 지난 200만원 찍고 680만원까지 간 구간을 한번 피보나치로 보시면 지금 이 조정받은 구간이 0.618 구간이에요. 0.618까지 정확히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린 1.618 확장 레벨까지도 보면 이번 시즌의 저 코아남의 목표는 7,000불입니다. 7,000불대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많은 부분을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은 개인적으로도 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도 좀 모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7,000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저는 지금 3,000불 초반대에서의 구간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2배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매집을 하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걸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생각하셨던 분이면 주봉산 이 빨간색 200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좋은 구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얘기를 다시 잠깐 드리면 70% 80%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세요. 지금 많이 뭐 50% 60% 빗썸 업비트 보시면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지만 극히 소수고, 내 차례가 그렇게 안 오면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현금이 생긴다면 비트 이더를 지금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끝날 시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못해도 2분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아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꾸준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오는 이 알트코인의 펌핑 때 이 비중을 지금 70% 80% 본전이 오신다면, 아니면 약손절 구간이 오신다면 포트폴리오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빠르게 PPT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엑셀 라크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자 대차대조표가 월간 MACD 골든크로스를 기록을 했고, 여기 네모 박스예요. 그래서 불뚝 솟았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12월 31일 날 대량의 레포를 또 추가를 했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단기채와 그 MBS 채권 담보로 연준에서 많이 매입을 해서 이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트, 우리 프레드 차트 볼 수 있었죠? 보고 갈게요. 자, 연방준비이사회 홈페이지죠. 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총 자산입니다. 이렇게 볼로 지금 솟고 있어요. 이게 12월 우리가 QT를 종료하면서부터 확대를 해보면 QT를 종료하면서부터 급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말까지 1월, 2월, 3월, 4월까지 예정대로 이게 이어진다면 그 사이에 저희 위험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저는 필연적으로 훈풍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이미 공급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저희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알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알트코인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아더스 차트를 보시면 아더스 대 그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MACD가 이제 월간상 드디어 양수를 보였다. 이제 바닥을 찍은 거죠. 22년도 바닥과 지금 구간하고 비슷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크리트 로 부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상승이 가짜 상승이 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이 도래하는 시점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던 건 사실인 거죠. 윌리우, 우리 인플루언서 분 많이 아시죠? 이분은 이런 예측을 합니다. 1월에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12월에 우리 보셨다시피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잘 보시면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상승하는 동안에 거래량 및 수수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마치 유형도시처럼 텅 비어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지만 기존하고 다른 그 거래량과 수수료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냥 상승한다고 기대하기보단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처럼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알트코인 본전이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갖고 가보시던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차트, 아더스 대비 비트코인 이 차트죠. 여기 지금 MACD가 양수가 되고 있고 하단에, 그 다음에 이 해당 선들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여기 22년도 바닥, 찍었던 이 부분과 동일선상에 있었죠. 이제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 이분 차트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도 이게 지금 상단,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상단 상승 트렌드 라인을 이어보면 저 위에 열려있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이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대비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건 맞다. 그렇게 보는 차트입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제가 코아남이 작년에 많이 설명해 드렸던 건데요. 3개월 봉 차트입니다. 23년부터 2분기 상승의 1분기 하락, 2분기 상승 1분기 하락.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번에도 2분기 상승의 1분기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패턴일까요?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겠지만 약 지금 3년간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26년 2분기까지 지금 1분기 양봉, 2분기의 양봉, 이 두 번의 양봉으로 신고가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6년 하반기와 27년 초를 또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 왜냐하면 이런 충격파를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중순 이후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상승을 목표로 두고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2분기 6월까지죠. 이제 6월까지의 이 비트코인 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알트코인들도 같이 반응을 할 거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예상보다는 좀 빠른 패턴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더 힘을 실어 볼까 해요. 그 부분으로 6개월, 앞으로 지금 1월이니까 6개월까지는 그렇게 한번 이 시장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보겠다.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우리가 지금 약 3년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많이 느꼈었던 거잖아요. 언제 상승이 나온다, 언제 온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근데 그걸 맞추자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도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년 2분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고 2분기 상승 1분기 하락 패턴,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일단 저 코아남은 정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끝까지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제 정기 영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 6시 45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코아남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